제가 말한 것만 잘 지켜도 영어 내신 점수 많이 오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겠죠? 이번만큼은 영어 내신 만점 받고 싶어요? 그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꼼꼼히 영상 끝까지 보면 대박 꿀팁 많이 얻어갈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어 내신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면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는 객관식 준비, 그리고 또 하나는 서술형 준비예요. 보통은 그냥 하나로 퉁쳐서 같이 준비를 하는데 사실 중하위권에서 고득점 사이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서술형에서 점수를 얻느냐 아니냐예요. 왜 그러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술형 배점도 커지고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100점 만점에서 50점 정도까지도 차지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점도 많고 또 실수 한 번에 부분 점수 엄청 깎이잖아. 그런 게 바로 서술형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서술형 보통은 그냥 시험 범위를 잘잘잘잘 외우는 것만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 암기로만 접근을 하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술형 문제에서 그 문장이 변형이 되었을 때 대처를 잘 못해요. 왜냐면 달달 암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분 점수를 잃기도 하고 아예 답안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서술형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일단 기간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시험 보기 전 한 달 전까지의 기간. 방학이 될 수도 있고 새학기 시작해서부터 그리고 시험 전까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내가 본격적으로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때 내가 영어 문장을 스스로 써보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문장을 외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변형이 되면 열심히 외웠어도 문제를 틀리게 돼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문장을 써보고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문장이나 다 영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쌤이 좋아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많이 배운 문장들 있죠. 예를 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가정법 구문, 이런 것들. 이런 곳에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런 문법을 배웠을 때 이번에 내가 한글 부분만 보고 내가 문장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문장이랑 맞춰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영어 문장이랑 내 문장이랑 비교해보는 걸 매일 해보세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6문장에서 한 10문장 정도를 꾸준히 해보면 서술형 실력이 쑥쑥 늘어요. 제가 제 채널에 서술형 강의 영상 올려놨어요. 그거 보고 하나씩 정말 맨날 해보세요. 제가 무조건 서술형 만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서술형 기본 원리편을 올려놨는데 그거는 꼭 한번 보세요. 이 영작의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에서 나올 만한 문장을 추려서 그 문장으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모든 문장을 서술형으로 내진 않아요. 범위에서 가장 핵심이고 어려운 문장을 내요. 그럼 그 문장을 어떻게 아느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제문,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되게 복잡한 문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20지문이 범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각 지문당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문장을 추려서 서술형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세요. 근데 이럴 때 종이를 반으로 좀 접어서 왼쪽에는 한글, 오른쪽에는 영어만 쓰세요. 그리고 이제 한글 부분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내 영작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고 내 문장이랑 왜 다르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근데 보통은 반대로 해요. 먼저 암기를 해요. 그리고 시험 막판에 내가 외운 문장을 쓰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변형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써보고 확인을 하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단 말이야. 이거는 왜 이 단어가 먼저 왔을까? 이렇게 문장 구조에 대한 자체적인 이해가 높아지면 갑작스러운 변형에도 당연히 대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거꾸로 서술형 학습법이라고 불러요.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였던 객관식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거는 기본이에요. 선생님 말씀은 내가 농담 하나라도 빠짐없이 필기를 해야 돼. 선생님 중에 은근히 수업 중에 약간 힌트를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질문은 흐름을 잘 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그 문제가 LBC 순서 맞추기잖아. BCA냐 ABC냐 이런 순서 맞추기로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강조한 어휘가 있어요. 이 어휘는 핵심 어휘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어휘는 네이버 사전에 내가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동의어도 있고 반의어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냥 한 번만 적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택지에서 가끔 그대로 쓰지 않고 동의어로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휘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 어휘는 꼭 그렇게 한번 잡아두세요. 또 하나, 고등학생이라면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2학기 중간고사면 9월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자주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학교에서 모의고사 해설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범위의 모든 어휘는 다 외우고 해석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 시험 3주 전부터는 내가 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세요. 다 못 외웠다고 문제 풀기를 좀 나중으로 미루는 친구가 있는데 다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문제를 먼저 풀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완비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마다 시험 내는 스타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좀 너무 기니까 제가 다른 영상으로 가르쳐 줄게요. 오늘 제가 말한 것만 잘 지켜도 영어 내신 점수 많이 오를 거예요. 긍정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쓴 책 영어 3등급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 좀 참고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빠이!